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국내외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 수집과 후손 찾기의 일환으로 하와이에 거주 중인 후손과 현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다양한 자료를 입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결과 하와이에서 활동한 국내 독립유공자 5명과 외국인 독립유공자 1명의 후손 4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후손으로 확인된 분들에게는 광복절을 계기로 하와이 현지에서 훈장을 전수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절차를 거쳐 보상금 등 보훈 수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지난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누구나 오늘은 어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등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고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에 있어 둘째 손가락 상실과 발가락 상실 정도, 한눈의 시력장애 기준 등이 완화됩니다. 이번 상위 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3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공법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세계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마무리됐습니다. 공법단체로 출범하면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 아니라 5.18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됐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각계 대표,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올해 기념식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진실 규명을 통한 용서와 화해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는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소중하게 가꾸어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5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기 추도제가 지난 5월 19일 서울 봉황각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중 한 분으로 천도교 측의 대표로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손병희 선생의 유해가 안장된 서울 수유리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으며 묘역의 노후화된 진입로 돌계단을 나무계단으로 시공하는 등 정비공사를 이달 중 마무리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현충시설을 즐겨 찾고 보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2022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여행 정보를 관광공사에 제공하며 꼭 가봐야 할 현충시설 100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여행 가는 달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24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취임 후 첫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전국 39개 지방 보훈관서장 9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호국 보훈의 달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지금 보훈공직자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책임지고 실현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살피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의 의미와 가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회의 사전 행사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하며 새 정부 인류보훈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5월 2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됩니다. 80병상 규모로 건립된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재활운동 치료실과 전문재활치료실, 근골격계 치료실 등을 갖추고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부울경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의 현충시설을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앱 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현충시설 기념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서비스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 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기념관은 전국 98개소이며 각 기념관별 기본 정보와 전시물, AR, VR 특화 전시 콘텐츠 등이 제공됩니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15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6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